자, 우리 순열 한번 해봅시다. 자, 순열 한번 해보고, 자, 순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고, 그냥 이 순열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이런 거야. 여기 순열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순열이라는 건 뽑아서 나열까지 하게 되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가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내가 3개를 뽑고 그 3개를 어떤 특정한 3개의 자리가 있어서 그 3개 자리에 나열까지 하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순열을 배우게 되면 기호 하나를 배우게 되거든요. 기호 하나. 자, 그래서 순열의 기호를 먼저 좀 살펴보면 N, P, R, 요 녀석이 이제 순열의 기호예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후 R개의 자리에 나열까지 하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내가 봐봐 1, 2, 3부터 시작해서 4, 5까지 5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장 5장 중에 3장을 뽑아서 3개의 자리에 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3개의 자리에 나열까지 하고 싶은 거지. 즉 5장의 카드 중에 3장을 뽑아서 3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3자리의 자연수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하면 서로 다른 3개의 자리가 생겼지. 그지? 이걸 우리가 기호로 쓰면 OP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실제로 이 녀석의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보면 5장의 카드 중에 3장을 뽑아서 3개의 자리에 나열할 거니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숫자 하나씩을 채워가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 하나 집중 하면 여기는 몇 장의 카드 중에 쓸 수 있지? 5개. 5장의 카드 중에 쓸 수 있죠. 그럼 내가 여기 한 장의 카드를 썼으니까 여기는 몇 장의 카드를 쓸 수 있지? 4장의 카드를 쓸 수 있죠. 여기도 하나 썼으니까 여기 몇 장의 카드를 쓸 수 있지? 3장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5장 중에 3장을 뽑아서 3자리에 나열을 해보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60까지가 나오고 그 계산 결과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OP3을 계산할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합니다. 즉 7P3이 되면 얘는 계산 결과가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거고, 10P4 이렇게 계산이 되면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연산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좀 일반화 시켜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봐봐. 5P3이면 5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를 곱하는 건데 요 3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5에서 3을 뺀 다음에 1 더하면 3이죠. 요 5는 7에서 3을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5가 되는 거고, 요 7은 10에서 4를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NPR 이라는 녀석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 갈 건데, 얘가 3이면 숫자 3개를 곱하고 3이면 숫자 3개, 4면 숫자 4개를 곱하니까 얘가 R이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R개가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얘에서 얘를 뺀다면 1 더하는 거, N-R 플러스 1 이렇게 연산이 되죠. 그래서 사실 얘를 기호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돼서 뭔가 좀 복잡한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로 연산하는 건 안 어렵죠. 그죠?
OP2 이러면 5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를 곱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좀 뒤쪽으로 넘어가서 좀 공부 좀 해봅시다. 알겠죠? 여기 파트는 좀 어렵지 않은 파트예요. 자, 순열. 어떤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 즉 자릿수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있어서 그 자릿수를 좀 생각해가면서 나열하는 거고,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NPR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 R개의 자리에 나열하는 거.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걸 뽑아야 하니까 얘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런 특징을 갖죠.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N이 반드시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10개 있는데 막 20개 이렇게 뽑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리고 안 뽑는 건 가능해. 안 뽑는 건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2개 이렇게 뽑는 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요 R이라는 녀석은 0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래서 N과 R 사이의 관계는 N은 R보다 크거나 같고 R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채영아. 오케이? 자, 요렇게 돼서 요거 기호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다시 NP1이라는 걸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NP1은 얼마일까? N개 중에 한 개를 뽑을 거야. 10개 중에 내가 한 개를 뽑을 거거든? 그럼 뽑는 가지수가 1부터 10까지 중에 하나를 뽑는 건 10가지가 있겠지? 그럼 내가 하나를 뽑은 걸 어딘가에 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나열할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 N가지가 되겠죠. 뽑는 가지수가 N개, 나열하는 가지수가 1개. 자, NP0.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 N가지가 있는데,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1이라고 약속합니다. NP0은 1이라고 약속하고, 자, 다시 NPN 이 녀석은 봐봐, 우리 이런 거잖아. 내가 10개 중에 10개를 뽑아서 10개 자리에 나열할 거거든. 그럼 10개 중에 일단 10개를 뽑는 방법은 몇 가지야? 10개 중에 10개를 뽑는 방법. 다 갖고 온다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10가지? 하나밖에 없지. 10개 중에 10개를 뽑아야 되니까 다 갖고 오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다 가지고 온 다음에, 그러니까 NPN은 N개 중에 N개를 뽑아야 되니까 N개를 다 가지고 와. 그 다음에 그 N개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N개 자리에 한번 나열해 보겠다는 게지. 내가 만약에 5개를 갖고 와서 내가 OP5 요걸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5개 중에 5개를 다 갖고 왔잖아. 그리고 그 5개를 내가 여기다 나열할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내 손에 5개가 있으니까 고민할 수 있어. 여기는 몇 개 중에? 5개 중에. 여기는 4개 중에. 여기는 3개 중에. 2개 중에. 1개 중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지. 5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구나.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곱해? 1까지 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를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서 n부터 1까지 다 곱한다라는 의미로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계승. n부터 1까지 모두 다 곱한다라는 의미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해보면 이런 거죠. OP5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하고 수학적 기호로는 5 팩토리얼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자, 7P7은 7 곱하기 6 곱하기 해서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고 얘를 우리는 7 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이 팩토리얼 많이 써야 돼서 2팩은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요거까지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해 주셔야 연산이 빨라집니다. 2팩은 2 곱하기 1이니까 2고, 3팩은 3, 2, 1을 곱하니까 6이고, 4팩은 채영아 정신 좀 차릴래? 자, 4부터 1까지 곱하니까 얼마고? 24고, 5팩은 1부터 5까지 곱하니까 120, 6팩은 1부터 6까지 곱하니까 720. 그 다음에 이거 뒤에 뭐 7팩이 나오거나 8팩이 나오면 7팩은 여기다가 7을 곱해서 5040, 8팩은 여기다가 8을 곱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많이 나오니까 좀 외워주시면 좀 수월하겠다, 연산 자체가. 그죠? 자, 뒷정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요거 설명했고요. 순열의 개수 설명했고,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볼게요. 봐봐. 4명의 후보. 사람이잖아? 사람은 서로 다르단 말이 없어도 무조건 다른 거야. 사람이 같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4명의 후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4명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4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사람 2명을 뽑는 거니까 쟤도 서로 다른 2명을 뽑은 거겠지? 그래서 2명을 뽑아서 회장이라는 자리하고 부회장의 자리라고 이게 서로 다른 2개의 자리가 있어서 서로 다른 2개의 자리에 얘네들을 탁 앉히면 되는 거지. 즉 A, B, C, D 4명 중에 2명을 뽑아. 그래서 내가 A, B를 뽑았어. 그 2명을 A를 회장, B를 부회장 해도 되지만 B를 회장, A를 부회장 해도 되니까 여기다 나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얘를 한 번의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4P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2자리에 나열하겠다 라는 기호고, 이 녀석을 계산하면 4 곱하기 3 그래서 12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순열이라는 기호를 처음 배우게 되면 자꾸 이 기호를 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 새로 기호를 배웠기 때문에 자꾸 저 기호를 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자, 순열에서 나오는 요 4P는 그냥 결과물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연산 과정의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제가 결과물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올 수는 없어. 4P가 먼저 나온 다음에 4P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12.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너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뭐 4명이 있다고? 근데 내가 회장, 부회장 2명을 뽑아야 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회장이라는 자리하고 부회장이라는 자리가 있어. 그럼 너희는 그냥 전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너희 앞에 인형 4개가 있는데 너희가 이 인형 4개를 가지고 2개를 뽑아서 하나를 회장시켜야지, 하나를 부회장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면 너희에게 4명의 인형이, 4개의 인형이 있으니까 회장을 시킬 수 있는 게 4개. 회장을 하나 시켰으니까 남아있는 거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부회장 시킬 거잖아. 그러니까 부회장을 시킬 게 3개. 써놓고 나니 내가 너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얘를 구해놓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건 안 된다는 말씀. 알겠지? 자, 그런 입장에서 보자고. 4개의 알파벳 마플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겠대.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3자리에 나열하겠대. 이걸 아이들이 자꾸 4개 중에 3개 뽑으니까 4P3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24 요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3개를 뽑아서 3자리에 나열할 거니까 지금 나는 서로 다른 3자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전지적인 입장에 대해서 뭐야, 여긴 4개 중에 쓸 수 있네.
여기는 3개 중에 쓰고 여기는 2개 중에 쓰고. 아, 그러면 너를 4P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나정인의 반에서 연극에 참여할 8명 중에서 배역 ABC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라는 배역이 있고 B라는 배역이 있고 C라는 배역이 있는데 나한테 지금 인형이 8개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인형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 넌 8개 중에 고르고 너는 7개 중에 고르고 너는 6개 중에 고를 수 있겠다. 왜? 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8개 중에 고르고 여기 하나 썼으니까 7개 중에 2개 썼으니까 남은 6개 중에. 그래서 얘를 그냥 계산하면 답이고 얘를 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되는 거니?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가 있을 거고 여기는 11명 중에 여기는 10명 중에 9명 중에 8명 중에 7명 중에 계산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죠. 그죠? 자, 좀 넘겨보자. 얘도 마찬가지. 3장의 숫자 카드가 적혀있는 3장의 카드가 있는데 1, 2, 3이 적혀있는 숫자 카드가 3개 있는데 3장의 카드를 내가 나열하겠대. 그건 나열하려면 3자리가 뭐야? 3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3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3자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3개 중에 하나, 여기는 2개 중에 하나, 여기는 1개 중에 하나. 그래서 6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 그지? 2자리 자연수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는 3개 중에 하나, 여기는 2개 중에 하나. 반대로 여기 3개 중에 하나, 여기 2개 중에 하나.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수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 난 수녀의 기호를 사실 잘 몰라도 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과정에 따라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 그냥 우리는 전지적인 입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거야. 나한테 사탕이 10개 있어. 그 사탕을 내가 너희한테 나눠줘야 돼. 그럼 내가 사탕 10개를 들고 첫 번째 사탕을 들고 고민하는 거야. 아, 얘는 누구 주지? 두 번째 사탕을 두고도 고민해. 아, 얘는 누구 주지? 이런 입장으로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심플하다고. 그죠? 자, 계승과 순열의 수 요거 그죠? n팩이라고 내가 아까 설명했었고요. NCN은 NPN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 해서 1까지, 즉 어떤 숫자부터 1까지 모두 모두 곱하는 걸 우리가 계승이라 부르고 얘를 우리가 계승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NPR은 아까 이거 설명했죠, 그죠? 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곱하는 거 아까 설명했지, 그지? 그래서 그거 뒤에 또 다른 거 하나를 해봅시다. 봐봐. NPR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7P3을 먼저 갖고 설명을 좀 해볼게. 7P3은 의미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맞아? 7부터 5까지. 자, 곱하는 건데 내가 얘를 좀 계승이라는 거, 팩토리얼이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해보고 싶어. 그래서 표현하려고 너가 팩토리얼이 되려면 여기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 녀석이 있으면 되고 분자에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녀석이 있으면 되는 거죠. 얘 지금 숫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어차피 이렇게 약분하면 똑같으니까. 맞아? 자, 그러면 분자를 봤더니 분자는 7부터 1까지 모두 곱해져서 7팩이라고 써줄 수 있을 거고 분모는 1부터 4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내가 4팩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내가 얘를 봤더니 얘가 7이야. 근데 또 누가 7이냐면 얘가 7이거든요. 그럼 너가 이렇게 와서 팩토리얼 붙는다고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생각과 얘가 지금 4인데 얘는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빼면 4가 되니까 그럼 너 4는 혹시 너에서 너를 뺏어온 게 아닐까라는 의심. 그래서 몇 개 더 해봐. 10이 3을 하게 되면 얘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될 거고, 분모 분자에 7 곱하기 6 곱하기 쭉 해서 1까지 곱하면 분모에도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쭉 해서 1까지 곱하게 되겠지. 다시 얘를 분자를 해보면 1부터 10까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얘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고 10팩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분모는 7부터 1까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시은아 7팩이라고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온 거 맞아? 요 7은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 맞아? 오케이. 그럼 이제 일반화. 그러면 NPR이라는 요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네? 너가 와서 N팩. 너에서 너를 뺀 녀석이 와서 R팩. N-R팩. 맞아? 그래서 우리는 NPR을 N팩, N-R팩이라고 쓰고요. 요 녀석은요, 별표 공식이에요.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의 관계로 넘어갈 거고, 쟤가 있어야 증명도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연습 몇 개 보자. 10P2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와서 10팩, 얘에서 얘를 빼서 8팩 이렇게 쓸 수 있고, 5P3이 오면 너가 와서 5팩, 너 얘에서 얘를 빼서 2팩 이렇게 쓸 수 있죠. 9P7이 되면 너가 와서 9팩, 너에서 얘를 빼서 2팩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야. NPR은 N-R 팩토리얼분의 N팩. 그죠? 얘를 시작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고, 학교 시험에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 무슨 관계를 증명하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순열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요 기호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것도 우리가 아직 안 나왔긴 한데, 요 영팩은 1로 약속. 영팩은 1로 약속. 얘는 약속되어 있는 거야. 수학자들이 영팩은 1로 하자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너희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봅시다. 얘를 하게 되면 7P3이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요렇게 계산해서 210 계산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호로 표현하면 7팩, 4팩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5부터 시작해서 5개를 곱하는 거잖아. 5P 오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라고 쓰고 기호로 나타내면 5팩이 되겠죠. 그죠? 요런 기호로 나타내면 5팩분의 0팩인 거고, 0팩이 얼마니까? 얘가 1인 거니까 똑같이 5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0팩 곱하기 4팩은 0 곱하기 24, 4팩이 24니까, 그죠? 외우셔야 돼. 자, 2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0이면 항상 얼마라고? 1이라고. NP 0은 항상 1이라고.
안 뽑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겠다고. 제 1이라고. 근데 얘도 약속된 거니까 너희가 외워야 되는 내용이야. 0 빼기 1. 그지? NP 0도 1. 요건 너희가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자, 그래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개수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 진도가 어디까지 했니? 유형 9번까지잖아. 그죠? 유형 9번까지니까 얘네들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봐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개수인데 이런 거거든. 봐봐. 내가 A, B, C, D 이 네 명을 A, B, C, D 네 개를 나열해 볼 거야. A, B, C, D 네 개를 나열해 볼 거야. 네 개를 나열한다는 건 그냥 이런 의미지. 네 개의 자리가 있어서 몇 개 자리가 있어서? 네 개의 자리가 있어서 너희가 네 개 A, B, C, D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가 고민하는 거지. 아, 여기는 몇 개 중에 여긴 누굴 쓰지? 지금 내가 네 개를 갖고 있는데 아, 여긴 뭘 집어넣지? 그럼 몇 개 중에 고민하는 거니? 네 개 중에 고민하는 거잖아. 아, 그럼 내가 여기 네 개 중에 하나를 썼어 이렇게. 그래서 A를 썼어 이렇게. 그럼 여기는 몇 개 중에 고민하게 되지? 세 개 중에 고민하게 되지? 왜 C를 썼어 이렇게? 그럼 여기 몇 개 중에 고민해? 두 개 중에 고민해. D를 썼어. 그럼 여기는 한 개 중에 고민해. 걔를 쓰면 이 모양이 24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를 그냥 나열하면 이렇게 24개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야, A하고 B는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 야, A하고 B가 서로 이웃한다는 건 뭐야? 얘가 A면 B가 여기 딱 붙어 있거나 얘가 A면 B가 이쪽에 붙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이웃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웃한다는 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AB 또는 BA 이런 형태로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야,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해봐. 내가 너희를 이제 저기 가서 일렬로 줄 세우고 싶어. 일렬로 줄 세우고 싶은데 내가 시은이하고 재현이하고 얘네가 좀 이웃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야, 너희 가서 일렬로 줄 서 라고 하고 얘네한테 야, 너희는 꼭 손잡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네가 손잡고 있는데 갑자기 보성이 와서 너희 왜 손잡고 있어? 끊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 손잡진 않을 거 아니야, 보성아. 그지? 그러니까 이웃해야 된다는 건 내가 얘네 손을 잡게 했던 것처럼 그냥 이웃해야 되는 걸 그냥 하나로 묶어버려.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지. 그리고 걔네를 그냥 하나로 생각해. 이웃해야 되는 걸 그냥 내가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묶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B가 이웃해야 된다면 얘를 그냥 하나로 생각해. 그리고 내가 얘네들 이제 배열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몇 개를 배열하는 거지? 세 개를 배열하는 거지. 그러면 세 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여기 세 개 내가 쟤를 배열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우린 느낌을 좀 잡을 수 있어. 3개를 배열하면 3팩, 4개를 배열하면 4팩, 5개를 배열하면 5팩. 배열의 가지수는 계승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0개를 나열하면 10팩, 2개를 나열하면 2팩. 지안아, 그치? 3개를 나열하면 3팩, 4개를 나열하면 4팩. 이런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얘네를 이렇게 하나로 딱 묶었더니 3개를 나열하는 꼴이 돼서 총 6이라는 3팩이라는 가지수를 얻을 수 있었어, 일단.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써보겠다는 얘기지. 그 중에 하나를 써볼게. A, B가 묶여서 이렇게 하나가 오고 C, D 요 모양이 요 6개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A, B가 묶여 있으면 그만이라고 했지 A가 B보다 항상 앞에 와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으면 또 어떤 모양이 있을 수도 있냐면 BA, CD 요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AB가 여기 왔었다면 여기서 BA도 있을 수 있어. AB가 여기 왔다면 요 밑에 BA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즉 요렇게 생긴 게 지금 6개 있는데 그 각각이 다시 2개로 나눠지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아, 서로 이웃해야 되는 건 얘를 하나로 보고
나열한다가 첫 번째. 그래서 얘네를 묶었더니 3개가 돼서 3팩이 되고, 얘네가 사실 이 묶음 내에서 자리를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래도 이웃하는 거니까. 그래서 묶음 내의 재배열 2팩을 하면 12가지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 한 번 더 해보자. 자, 이웃하는 거. 내가 A, B, C, D, E, F. 자, 6개가 있는데 이 6개 중에 요 A, B, C는 반드시 이웃하고 있었으면 좋겠대. A, B, C는 이웃하고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로 그냥 묶어보겠다고. 왜? 쟤는 이웃하고 있어야 되니까 저렇게 묶어놔야만 안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를 이제 하나로 보니까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얘네를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이 4개를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얘는 항상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4팩. 그런데 지금 딱 이 모양이 이 4팩 24개 중에 하나의 모양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지? 근데 이 모양 내에서도 얘네가 막 자리를 바꿔. 자기네끼리 막 자리를 바꿔. 그래도 얘네가 떨어져?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네를 하나로 보고 나열하고 이렇게 묶어놨었던 녀석 내부에서 자리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묶음 내를 배열하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144개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 서로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이웃해야 되는 거 하나로 묶고 나열한 다음에 묶음 내에서 재배열. 이게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야. 그럼 이웃하지 않아야 돼. 내가 여기는 너희를 9명을 야 저기 가서 일렬로 서 라고 했어. 근데 남학생들을 내가 야 너희는 이웃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 내가 얘네한테 야 너 이웃하면 안 돼. 떨어져서 줄 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여학생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럼 일단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 기다려야 되지. 왜? 얘네가 먼저 가서 줄을 서면 야, 왜 우리가 남학생 사이에 가서 줄 서? 우리 저 뒤에 가서 줄 서? 이러고 너희가 쭉 뒤에 가서 줄 설 거잖아. 그럼 얘네가 어떤 상황이 돼? 붙어버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은 이런 거야.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다 나열해. 이웃해도 상관없는 걸 다 나열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얘네 둘을 집어넣는 거야. 여학생들은 이웃해도 상관없으니까 여학생 7명을 먼저 나열해. 그리고 그 사이사이 혹은 앞뒤에 남학생 2명을 탁탁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남학생들 사이에는 항상 누가 있지? 여학생들이 있지. 맞지? 그럼 너희 둘은 이웃하는 거야, 안 이웃하는 거야? 이웃 안 하는 거지. 즉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먼저 다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 또는 앞뒤에다가 이웃하지 않아야 될 아이들을 나열하는 거야. 오케이, 자 해보자. 그럼 봐봐. 내가 A, B, C, D, E, F 총 6개가 있는데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 6팩이야. 맞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네 둘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얘네 둘이 이웃 안 했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 문제 어떻게 푼다고? 얘네들만 먼저 나열하겠다고. 얘네들만 먼저 나열하니까 나열하는 가지수는 4팩이야. 아니?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써볼게. C, D, E, F 이렇게 하나를 써보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A, B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A가 여기 와도 되지. 여기 와도 되고 수빈아 병이 차리고 A가 여기 와도 되고 그리고 A가 사실 여기 와도 상관없지. 여기 와도 되고 즉 A, B가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되고 뭐 이렇게 와도 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와 맨 앞뒤 여기에 이웃하지 않아야 될 녀석들을 집어넣는다면 절대로 얘네들은 이웃할 수
없지. 그러면 이제 얘네를 나열한 게 4팩이고 이 공간이 총 몇 개 있어?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얘네 둘을 집어넣는 거 아니야. 5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쟤네 둘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2자리에 집어넣겠다가 되는 거고. 맞지?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이제 A, B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A는 어디다 넣지? 몇 개 중에 고민하니? 5개 중에 고민하죠. 그래서 내가 A를 여기다 넣었어. 그럼 B는 몇 개 중에 고민하지? 오케이. 남아있는 4개 중에 고민하죠. 우리가 이 녀석을 OP라고 쓸 뿐 우리는 그냥 논리적인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는 거야. 그죠? 이 기호는 해설지를 쓸 때, 실제로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해설지를 쓸 때, 수학자들이 기호를 사용할 때 그때 쓰게 더 우리에겐 이 녀석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순열 기호는 사실. 그지? 자, 우리의 논리 과정에는 그냥 이 녀석이 이미 연산 과정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이웃하는 거? 이웃해야 되는 걸 하나로 묶고 전체 배열, 그 다음에 묶음 내 재배열,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고,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건 이웃해서 상관없는 거 먼저 나열, 그리고 그 사이사이와 맨 앞뒤에다가 남아있는 녀석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설명했고요. 자, 봅시다. 꽃이 피어있는 화분 2개와 꽃이 피어있지 않은 화분 4개가 있는데 이 6개의 화분을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꽃이 피어있는 화분끼리는 이웃하도록 세웠으면 좋겠대. 그러면 꽃이 피어있는 얘네를 내가 일단 하나로 이렇게 묶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네가 하나고 꽃 안 핀 게 4개 있으니까 총 몇 개? 5개. 그러니까 그 5개를 나열하고 저 묶음 내에 있는 2 녀석을 다시 배열하시면 요만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꽃이 피어있는 화분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일단 꽃이 안 핀 거 나열하고, 그래서 꽃이 안 핀 게 하나, 둘, 셋, 4개가 됐다면 꽃이 피어있는 건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기호로 쓰면 5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서 2개를 나열하는 거고, 우리가 배열하는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화분을 들고 5개 중에 고민하고, 그러니까 원래 4팩이 있었고 첫 번째 화분을 들고 5개 중에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꽃이 핀 걸 집어넣었어. 그럼 두 번째 화분을 들고는 4개 중에 고민을 하고 계산 결과는 동일하죠. 맞아?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적어도 이미 우리 중학교 때 경우에서 할 때도 이미 적어도라는 걸 많이 봤었잖아, 승찬아. 그지? 나오면 줄게. 왜 안 갖다 주지, 근데? 저기 있으면 갖다 줬니? 안 갖다 줬지. 채림쌤, 나 프린트. 그래서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순열. 봐봐, 이런 거야, 봐봐. 내가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5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뽑아서 3자리 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3개 중에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는 경우의 수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난 5개 숫자 중에 3개를 뽑아서 3자리 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3자리 수에 만들었어. 그러면은 10의 자리, 100의 자리, 뭐 1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3자리에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적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 되잖아? 내가 3자리 자유수를 만들 건데 3자리 자유수를 만들 건데 여기에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니까 짝수가 하나인 경우 짝수가 2개인 경우 여기 짝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짝수가 하나인 경우와 짝수가 2개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 풀면 돼? 그게 맞다면 내가 안 물어봤겠지, 그치? 아니겠지? 난 어떻게 풀 생각이냐면 그냥 이렇게 풀 생각이야. 적어도라는 말을 보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 이 5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전체 3자리의 경우의 수에서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반대 상황이 뭐냐면 모조리 다 홀수로 되어 있는 상황이야.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거의 반대말은 모조리 홀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모두 홀수인 경우의 수를 뺄 거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네가 다 홀수인 걸 빼버리면, 그러니까 홀수로만 되어 있는 걸 다 빼버리면 남아있는 것들은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수빈아. 맞지? 전체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되는 상황을 태영아 빼버리면, 그지? 전체 경우에서 내가 지금 이거 집합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A를 구하고 싶은 거야, A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에서 집합 A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에서 A의 여집합을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나오는 거잖아. 내가 A의 여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에서 A를 빼면 되는 거고. 너 안 배웠네? 자, 요런 생각인 거거든. 그니까, 논리적으로, 뭐?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다고? 아이씨, 그러면 만약에 여기만 짝수가 한 5개 있어. 그럼 짝수가 하나인 경우, 짝수가 2개인 경우, 짝수가 3개인 경우, 이렇게 다 나눠서 풀래? 아니란 얘기지. 어떻게? 전체 경우에서 해서 모조리 홀수인 경우를 싹 빼버리면 되는 거지. 반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5개를 갖고 3자리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모두 홀수가 되려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것도 1, 3, 5 중에 하나. 얘도 다 1, 3, 5 중에 하나.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홀수가 3개 있으니까 얘는 몇 개 중에 고민해? 3개 중에. 얘는 2개 중에. 얘는 1개, 3개를 3자리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60 마이너스 6 해서 54가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적어도라는 게 나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반대를 뺄 건데 그 반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교대로 하는 것도 있네. 봐. 교대, 자, 교대 순열도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교대 순열. 교대 순열은 그냥 유형 암기에 좀 가깝긴 한데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 봐봐. 교대 순열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냐면 교대로 안 쳐야 되니까 2종류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안 쳐야 되니까 2가지 종류가 있을 거니까 2종류의 개수가 서로 같은 경우하고 2종류의 개수가 서로 같은 경우하고 2종류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 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두 종류의 개수가 서로 같다, 두 종류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요 녀석은 어떤 의미냐면 한 개 차이가 난다는 얘기. 한 개 차이. 교대여야 되거든. 봐봐, 교대여야 돼. 내가 이쪽에 10개가 있고 여기 5개밖에 없어. 그럼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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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고 나면 얘는 다 썼지. 여기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잖아. 이 5개를 교대로 놓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교대 순열은 두 종류의 개수가 서로 같거나 두 종류의 개수가 한 개 차이 나거나 이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되는 건데 내가 이 녀석을 이제 해보면 이런 거야. 봐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서로 교대로 줄을 섰으면 좋겠다는 거야. 교대로 줄을 섰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우리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교대로 줄을 선다는 건 남학생끼리 이웃 못한다는 얘기고 여학생끼리 이웃을 못한다는 이야기야. 교대라는 건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이런 순서니까 맞지? 남학생도 이웃 못하고 여학생도 이웃 못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거냐면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녀석이야. 근데 문제는 얘네가 둘 다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아, 그래, 애랑 모르겠다. 자, 너희가 3개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 뭐 남자 먼저 배열하지 뭐. 남자 먼저 배열해. 그러면 남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남1, 남2, 남3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3명을 세 자리에 3팩 요만큼 있는 거죠. 맞아? 이렇게 배열해 놓고 났더니 그럼 여학생 3명은 무조건 여기하고 여기는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남학생끼리 이웃 안 해야 되니까. 그럼 남아있는 여학생 1명은 여기 들어가든지 여기 들어가든지 선택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이제 남학생을 이렇게 3명을 배열해 놓고 났더니 여학생이 들어가는 방법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요렇게 들어가는 방법과 뒤에서부터 요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 맞지? 하지만 무조건 연속해서 3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남학생 3명을 배열하는 게 3패. 시작하는 자리를 맨 앞에서 할 거냐 맨 뒤에서 할 거냐를 고민하는 게 2가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열 요 세 자리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요 세 자리에 채영아 진짜 정신 차려. 오늘 왜 그래. 요 세 자리에 3명의 학생을 배열. 3개를 세 자리에 얼마? 3팩. 물론 3, 2, 1 이렇게 해도 되겠지. 여기는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1개 중에 하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 얘를 이제 공식을 외우기 좋아하는 이제 공식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죠. 남학생이 n명 있고 여학생도 n명 있고 그러니까 두 종류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n팩 곱하기 2라고 연산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n팩 곱하기 2 3팩 곱하기 2 요 2가 뭔지는 몰라. 그냥 가르쳐.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얘네가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종류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래. 그러면 남학생이 4명에 여학생이 3명 이런 케이스라는 거야. 한 개만 차이 나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남학생을 먼저 나열하지 뭐. 남학생을 나열하는 건 4패. 그래서 남1, 남2, 남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학생, 4명이구나. 남4 이렇게 되는 거잖아. 24개 중에 하나의 모양이 이건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3명을 내가 나열해야 되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남학생은 반드시 어디 들어가? 여학생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저 세 자리에 3명을 3팩. 그래서 얘를 공식화시키면 남학생이 n명 있고 여학생이 n명 있으면 n팩 곱하기 n팩이다. 이렇게 하죠. 오케이? 자,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돼. 뭐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둘 다 이웃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를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암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리. 적어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는 반대 상황을 빼는 거고. 그지? 교대순열은 아무거나 먼저 하나 나열하고 나열된 모습을 본 다음에 그 사이사이 앞뒤에 내가 어떻게 넣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3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각각 1명씩 뽑을 때 반장, 부반장 중에 적어도 1명은 여자인 경우를 골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됐든 7명 중에 전체 경우의 수는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두 자리에 집어넣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장이라는 거하고 부반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1명, 여기에 1명 사람을 임명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7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적어도 1명은 여자였으면 좋겠대. 적어도 1명은 여자였으면 좋겠대. 반대 상황은 모두 남자.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모두 남자 중에 남자가 온 경우 수를 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 있지? 4명 있잖아. 그럼 반장이 남자가 되는 경우의 수가 4. 부반장이 남자가 되는 경우의 수는 3. 요렇게 되면 남자 2명이 반장, 부반장이 되는 경우의 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 12. 얘가 얼마? 42. 이 두 녀석을 빼주면 얼마? 30까지. 그러면 적어도 1명이 여자가 뽑힐 확률은 경우의 수는 총 30까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일단 남학생을 나열하면 되겠지? 3팩. 남학생 나열해 3팩. 남. 근데 남자도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여자도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자 2명은 반드시 어디 들어와야 돼?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 12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간단하죠. 그죠? 시은아 정신 차려. 자, 배수 판정법은 나중에. 그래서 우리 문제를 좀 풀고. 내가 오늘 순열 끝까지로 잡아놨던 건가? 끝까지로 잡아놨었군요. 자, 봐봐. 순열의 계산. 요거 보이니? 요거 보여? 요식? 너희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당장 얘를 증명할 수 있냐?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응? 학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너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녀석인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계산해 보시면 돼. 봐봐. 좌변이 지금 NPR이잖아. 좌변 NPR이잖아. 얘를 아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냐면 n-r 팩토리얼 분의 n팩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다고. 나는 얘하고 요 녀석이 얘랑 똑같아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n-1p r-1을 하게 되면 얘는 n이 있으니까 n 곱하기 분자에 요거 n-1 팩토리얼 맞아? 분모는 얘에서 얘 뺀 게 온다며.
얘에서 얘 뺀 게 온다며, 그지? 요거에서 요거 뺀 거. 그럼 어떻게 되지? n-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얘가 n-1부터 1까지 곱하는 거고 그 앞에 n이 있으니까 결국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n팩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얘가 n-r 팩토리얼분의 n팩이어서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순열의 식으로 증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봐봐. 순열의 개념을 이용하자면 이런 거지. 얘가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r개의 나열하는 거지. 얘 입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를 일단 n명 중에 특정 한 명을 뽑아. 그래서 걔를 그냥 아무 자리나 하나 탁 안 치는 거야. 뭐라고? n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걔를 그냥 아무 자리로 탁 안 치는 거야. n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잖아. 몇 가지 있지? n가지가 있죠. n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니까. 그래서 걔가 n이 있는 거고 내가 한 명 지금 뽑아서 여기 갖다 놨잖아. 그럼 나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되지? 원래 r명 뽑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한 명 뽑았잖아.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r-1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몇 명 중에? 이미 한 명을 뽑아놨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n-1명이야. 그러니까 n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먼저 갖다 놓고 남은 자리에 n-1명 중에 r-1명을 뽑아서 r-1개의 자리에 갖다 집어넣으면 쟤랑 똑같은 거 맞지? 그래서 순열의 개념을 이용하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식으로 설명하면 처음에 내용이 되는 거고. 알겠죠? 딱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야. 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알겠지? 자, 자, 순열의 수 봅시다. 10명의 회원이 있는 어느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겸직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지? 각각 한 명씩 선출하겠대. 그러니까 회장이 있을 거고 부회장이 있을 거고 총무가 있을 건데 회장 먼저 뽑자. 몇 명 중에 뽑을 수 있지? 10명 있으니까 10명 중에 고를 수 있지. 한 명 뽑았으니까 부회장은 9명 중에 고를 수 있고요. 2명을 이미 뽑았으니까 총무는 8명 중에 고를 수 있죠. 얘를 우리가 CP3이라고 쓸 수 있다. 학생 수가 n명인 학급에서 한 명 한 명을 선출하는 가짓수가 얼마? 210. 그러니까 회장 자리가 있고 부회장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n명 중에 고를 거고 여기는 n-1명 중에 고를 건데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걔가 210가지라는 거잖아. 얼마? 얼마 곱하면 210이 되는 거니? 16? 16, 15 하면 150. 그럼 240이 돼야 되는 거잖아. 방정식 풀면 돼.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다. 알겠지? 방정식 풀면 되는데 풀기 싫어서 그랬죠. 자, n제곱 마이너스 n 넘어가니까 얼마? 마이너스 21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니? 14, 15? 14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150에 60 맞네. 그죠? 그러니까 n은 얼마? n은 15명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이야기. 오케이? 자, 봅시다. 순열의 수 했고요. 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려운 내용 아니고 자꾸 졸면 이따가 또 피드 시간에 문제 못 풉니다.
자, 순열을 이용한 정수의 개수. 0부터 4까지 서로 다른 몇 개의 3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대. 그러니까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자,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내가 지금 0부터 4까지 있거든. 그럼 여기다 0을 쓸 수 있어, 없어? 여기다 0을 쓰면 세 자리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지? 0을 제외한 4개? 4개 중에 고를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썼어. 여긴 0을 써도 되잖아. 그럼 여기는 0을 포함해서 4개. 재현아? 응. 포함해서 4개. 얘는 2개 썼으니까 남아있는 3개.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우리가 순열을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5P3. 0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세 자리에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3개를 골라서 세 자리에 집어넣다 보면 여기 맨 앞에 0이 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는 내가 원하는 세 자리 자연수가 아니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 0이 온 걸 빼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0이 온 걸 빼주고 싶은 거지. 그럼 내가 여기 0이 왔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와도 세 자리 수가 아니야. 이만큼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지. 맨 앞에 0이 오고 뒤에 나머지 2개의 숫자를 집어넣은 경우. 그래서 걔를 표현하면 5P3 나누기 4P 이렇게 쓰는데, 이거 이해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풀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냥 이 녀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 자리 중에 짝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나한테 지금 제한사항이 걸린 건가? 짝수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한사항이 걸린 거잖아. 제한사항이 걸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제한사항을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제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류하는 거야. 봐봐.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짝수가 되려면 요 뒤에 1의 자리에 0 또는 짝수가 와야 해. 그러니까 여기에 0이 오거나 여기 2가 오거나 얘가 4가 오는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제한사항은 해결이 된 거지. 맞지?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0이 왔다고 생각하면 요 4개를 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몇 개 중에 고민할 수 있고? 4개? 여기는 3개 중에 고민하면 되나, 이렇게? 됐어? 자, 맨 뒤에 2가 왔어. 그럼 내가 얘를 쓴 거니까 남은 게 0, 1, 3, 4잖아. 그러면 여기는 0을 못 쓰잖아. 0을 못 쓰니까 몇 개 중에 고민하고 3개 중에 고민하고, 여긴 다시 0을 쓸 수 있게 됐으니까 3개 중에 고민하고, 얘도 똑같이 계산이 되겠죠. 얘가 얼마? 12, 9, 9 이렇게 정리가 돼서 30개 이렇게 되겠죠. 3의 배수,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3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어. 3의 배수. 얘들아, 이 3의 배수는 특별 취급하셔야 돼. 3의 배수가 나오면, 별표 쳤다. 3의 배수가 나오면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숫자들을 분류하는 게 먼저야. 즉 저기 나한테 있는 0, 1, 2, 3, 4를 분류하는 게 먼저. 야, 너희 3의 배수. 3의 배수의 특징은 뭐냐면 3의 배수의 특징은 요거 3의 배수거든? 1, 2, 3, 4, 5 3의 배수야. 이 5자리 숫자는 지금 현재 3의 배수다. 3의 배수인데 3의 배수의 특징은 각자리 숫자 있지, 각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각자리 숫자.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전체도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들어가는 녀석의 합이 3의 배수면 돼. 그러니까 애당초에 얘를 3의 배수 만들려면 세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만들어 놓고 걔네를 갖고 그냥 나열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저기 0, 1, 2, 3, 4가 있으니까 나는 쟤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이렇게 분류할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얘네들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녀석과 나머지가 1인 녀석과 나머지가 2인 녀석으로 분류할 거야. 나머지가 0인 녀석과 나머지가 1인 녀석과 나머지가 2인 녀석을 분류할 거야. 그런 게 누구 있지? 나머지가 0인 녀석 0과 3이 있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이 1과 4가 있고 나머지가 2인 녀석은 2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이제 숫자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머지가 0인 녀석이 몇 개 있어. 그럼 나머지가 0인 녀석들은 다 더해도 3의 배수지. 나머지가 0인 녀석은 그냥 무조건 다 몇 개를 골라서 더해도 다 3의 배수야. 그지? 나머지가 1인 녀석은 나머지가 1인 녀석과 나머지가 1인 녀석 2개를 더하면 3의 배수가 안 되지만 나머지가 1인 녀석 3개를 더하면 3의 배수거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좀 늘려보자. 여기 이렇게까지 늘려볼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2가 누가 있지? 0이 있고 여기 6이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7이 있을 거고 여기 8까지 가야 되겠네. 5가 있고 8이 있고 이런 케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숫자 3개 더하면 3의 배수야 아니야? 3의 배수지. 여기 있는 숫자 3개 더하면 3의 배수죠. 여기 있는 숫자 3개 더하면 3의 배수죠. 즉 나머지가 0인 녀석들 중에 3개를 골라서 더해도 3의 배수고 나머지가 1인 녀석들 중에 3개를 골라도 3의 배수고 나머지가 2인 녀석들 중에 3개를 골라도 3의 배수야. 더하면.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골라와서 더해도 3의 배수야. 아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0부터 8까지의 숫자를 갖고 내가 3의 배수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요거 3개 가지고 그냥 쑥 나열하면 3의 배수 되는 거 맞지? 얘네 3개를 몽땅 다 갖고 와서 나열해도 3의 배수 맞지? 얘네 3개를 갖고 나열해도 3의 배수가 맞는데 맨 앞엔 누가 뭐다? 0이 뭐다? 맞지? 그니까 2 곱하기 1 이 녀석은 이제 4개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나열해도 3의 배수야. 맞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이 녀석을 빨리 풀고 끝내자. 봐봐. 아이고. 얘는 나머지가 0인 녀석과 1인 녀석과 2인 녀석을 이제 분류를 좀 해보면 여기에 0하고 3이 있고 여기에 1하고 4가 있고 여기에 이제 5가 있어. 아이고. 2가 있었던 상황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못 갖고 오니까 나머지가 0인 거에서 하나, 나머지가 1인 거에서 하나, 나머지가 2인 거에서 하나. 즉 0, 1, 2 하나, 0, 4, 2 하나, 3, 1, 2 하나, 3, 4, 2 하나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얘를 갖고 세 자릿수를 만들면 다 3의 배수. 얘를 갖고 만들어도 다 3의 배수. 얘를 갖고 만들 때는 맨 앞에 0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3팩. 여기서 3팩. 여기는 맨 앞에 0을 못 쓰니까 2 곱하기 1 해서 몇 개? 4개. 너도 몇 개? 4개. 10개, 10개, 20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말. 오케이?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좀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교대로 쓰는 것도 설명했으니까 풀어보시고, 특정한 조건이 있는 건 안 했어요. 여기 유형 6번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사전식도 하지 마시고, 네, 하지 마시죠. 5번까지 그냥 5번까지 할 수 있는 건가? 5번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5번까지? 5번까지. 5번까지 하세요, 5번까지. 알겠지? 그러면은 숙제도 조정해줘야 되겠네? 여기까지.